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즘에 취업 준비,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향상,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거대하고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프로젝트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떤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그 프로젝트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목적을 이제 정해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종착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라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결과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잡을 때에는 수치화하거나 비교군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잡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딥러닝 모델에 관심이 있다면은 목적을 컨퍼런스 참가라고 하고, 이제 목표를 이미지넷 분류 정확도 99% 달성 이라는 어떤 수치화된 목표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 말고도 뭐 목적을 논문 재구현, 그리고 목표를 정해진 논문 10편 코드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 예측 모델 구축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주식 예측 오류율 10의 마이너스 4승 달성, 뭐 이런 식의 구체화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좋은 목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기 위해서 이미지넷 정확도 99%를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넷 분류 문제에서 99%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예시의 목표는 좋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실 때에는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준이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뭐 92% 수준이다 하면은 우리는 뭐 한 93%, 4%를 목표로 가지고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지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교군이 있을 때에는 그 비교군의 스펙이 명확하거나 그 비교군의 정보를 잘 알거나 혹은 재구현이 가능한 비교군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논문을 가지고 그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론을 개선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논문도 읽고 기존 방법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데이터도 공개 데이터가 아니어가지고 학습을 동일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서 목적을 정하고 이제 목표를 정할 때에는 레퍼런스를 먼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이 계획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있겠고, 예산, 그리고 분업,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목표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기간에 맞는 목표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큰 기간 말고 세부적인 기간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치 차트처럼 세부적인 기간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 뭐 굳이 간치 차트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부적인 기한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잘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기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지껏 봐오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기간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길어지거나 프로젝트의 일정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 이제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뭐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 그리고 소수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 준수가 안 되면은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뭐 각자 맞는 예산이 있으니까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분업이 잘 되어 있으면은 프로젝트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해야 할 일들을 큰 카테고리로 만들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서로의 역량을 체크를 해봐요. 그 다음에 체크한 뒤에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좋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내가 한 일만 했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더라도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라던가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뭐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당시에는 두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했던 그 업무랑 제가 관심 있던 분야랑 조금은 관련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완하고자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첫 번째는 이제 논문 제출을 목적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최신 논문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메인 프로젝트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나는 실제 업무에 딥러닝을 적용해 봤다. 그리고 코딩은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나는 기초가 탄탄하다. 라는 식의 어떤 그 논리를 펼쳐 나갈 때 그 증거로 이용을 했고, 감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이것까지 해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논문을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논문 제출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뭐 아카이브나 이런 데다 올려놓고 뭐 하셔도 되고, 전환의 평가 기간이 뭐 한두 달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문 제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때에는 그게 좀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실 때에는 일단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논문화를 빨리 해서 아카이브에다 올려놓고 공유를 하시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난 이 정도로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혹은 뭐 취업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나 하는 얘기지만은 그 타이타닉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본적인 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없는 정형화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절대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남들한테 이제 어필을 할 때에는 내 가설이 뭐고 내 아이디어가 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하실 때에는 본인의 가설이나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